정오 종합뉴스. (11월 3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대해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진보단체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조계사를 직접 방문해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KT가 주도하는 K뱅크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은행이 국내 첫 인터넷 은행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은 총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찰이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대해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진보단체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냈습니다. 어제 경찰 등에 따르면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어제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행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출범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는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진보 성향단체 100여 개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는 서울 조계사를 직접 방문해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 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조계종이 평화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현장에서 평화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찰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표하기로 한 중고등학교 역사국정교과서의 집필기준 등의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역사국정교과서의 집필기준 마련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3일 모두 47명으로 집필진을 꾸렸다고 밝힐 뿐 명단뿐 아니라 시대별 집필 참여자 숫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중 FTA 피해 보전 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그리고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야는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 공유제 대안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한박 공동지도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혁신 전당대회 개최와 통합적 국민저항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문한박 연대가 성사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한박 연대만으로는 국의당의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권 교체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과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문한박 연대 제안이 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문한박 연대 제안은 혁신과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당내에서 많은 분들의 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 성사가 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천정배 신당 추진 그 그룹과도 함께 연대가 이루어져서 이 박근혜 정권의 복선을 막아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역제안에 대해서 혁신 위에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해 사실상 안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KT가 주도하는 K뱅크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은행이 국내 첫 인터넷 은행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새 은행이 설립되기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입니다. KT와 카카오는 본인가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안에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와 카카오 모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용평가로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 등을 통해서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력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녹색기후기금 기여 등 우리 기후변화의 대응 노력을 밝힐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전 세계 14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한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가운데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행동에 나서자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4명 더 늘어나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 이용자 2,268명 가운데 662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1명이 C형 간염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모두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번 C형 간염 집단 원인은 수액주사 처치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 도중 어린이 합창단이 추위에 떨며 대기했던 일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행자부는 연결식을 준비한 의정관 명의로 공식 페이스북에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어린이 합창단에게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이번 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6일 김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한 구리시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외투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에 행사 순서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36명을 오는 2018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 임금 인상안이 담긴 7개 분야 단체교섭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나주시는 1차로 18명을 연속 고용과 퇴직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원도 민선 6기 내에 차례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 소속 방문 간호사의 고용을 보장하고 공무원 봉급체계와 같은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은 총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시간 일을 한 독일보다 1.6배가량 많이 일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노동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외 연장근로 허용시간인 주 52시간까지 초과한 근로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듯한 내용의 그라피티가 오늘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날 그라피티가 발견된 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인근과 신촌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발견된 그래피티는 박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복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 여성의 그림 아래에는 51.6%라는 숫자가 적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그래피티를 범죄로 판단하고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기업 부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조선과 철강, 석유화, 건설, 해운 등 5대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채권단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부채는 1253조 원 규모로 국내 총생산 대비 82.8%여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 83.6%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야간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자정을 조금 넘겨 체포됐던 집회 참가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일반 교통방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박 씨는 새벽 0시 10분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박 씨가 자정을 10분 넘겨 체포됐지만 시위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 실제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중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서 세 나라는 에볼라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4.7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